안녕하십니까. 고정근의 속속경제 고정근입니다. 어제 정부가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발표했습니다.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넷제로라고 하죠. 탄소를 완전히 어, 순 배출을 제로로 가져간다는 게 넷제로인데요. 2050년까지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한국 기업 쪽에서는 대단한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를 같이 보시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에너지 위기를 초래할 에너지 위기를 초래할 위기와 기업 경쟁력 추락을 초래할 탄소 중립 시나리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이제 탄소중립위원회라고 하는 탄소중립을 공개한 2030년,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초안이 발표됐습니다. 이 초안이 발표된 되어서 지금 일파만파를 일으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제 지금 어제 주요 내용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2018년 기준으로 7억 2,760만 톤을 순배출하고 있는 탄소를 온실가스 배출량을 시나리오별로 1안, 2안, 3안을 만들어서 3안은 완전히 제로로 가져간다, 그런 얘기고, 1안은 2,540만 톤을 2050년에 배출한다. 2안은 1,870만 톤을 배출한다. 그러니까 현재 7억 2,760만 톤에서 30년 동안에 넷제로로 가져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1, 2안은 지금 현재 정부 측 위원들이 만든 데 비해서 3안은 이것으로서는 부족하고 주로 민간 위원들 중심으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기업에서 그 문제가 되는 것 하나는 2018년에 기업에서 배출하고 있는 순배출량이 2억 6천만 톤인데 완전히 2050년에는 무탄소 공정으로 가져간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은 무조건 하고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을 제로로 해야 한다 하는 것이, 이게 각 분야별 이제 배출량인데요. 하는 것이 그런 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런 가운데 그러면 어떻게 이제 에너지를 보충할 것이냐는 건데, 탄소 중립 시나리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태양광 풍력에 전력의 71%를 맡긴다는 얘기를 조금 더 크게 한번 보겠습니다. 탈원전을 집착해가지고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6%에서 71%로 증가시키면서 탈원전을 하면서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크게 늘려서 전국토가 태양광으로 덮일 판이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걸 제가 조금 더 보면은 지금 이제 여기 1안, 2안, 1안, 2안, 3안이 있는데 원자력은 1안, 2안, 3안에서 3안은 6.1%로 줄이고 그다음에 석탄은 제로로 가져가고 LNG도 제로로 가져간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71%로 가져간다는 얘기고요. 무탄소 신전원이라고 그래서 수소나 암모니아 발전 비율을 21%까지 가져간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신전원이 지금 언론 분석에 의하면은 아직 기술도 확실치 않는 그런 상황인데 이걸 우리 에너지 비중 21%를 가져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이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여기가 기술도 뭐 암모니아 발전이 21%고 태양광이나 풍력을 서울의 5배 면적에다가 설치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석탄 발전, 더 큰 문제는 석탄 발전의 공백 기간을 줄이기 위해서 중국과 러시아에서 에너지를 수입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지금 뭐 여러 가지 정말 안보 면에서나 에너지 대책 면에서 굉장히 논란이 많은 그런 부분들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그래서
암모니아와 수소 같은 정체불명의 신발전도 21%를 동원한다 그런 얘기고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업들은 무조건 하고 탄소 배출량을 80%를 줄여야 한다. 앞에서 본 것처럼 기업 부문에서는 지금 현재 2억 6천만 원 톤을 배출하고 있는데 5,310만 톤으로 무조건 80%를 줄여야 한다. 무탄소 공종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가장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태양광, 석탄 에너지 발전소도 모두 없애고 원전도 말할 거 원전을 줄이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은 석탄 에너지 발전소도 모두 없애고 태양광 풍력 발전량을 76배 늘린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석탄이나 LNG까지도 없애고 원전은 6.1 퍼센트 남겨두고 신재생 에너지가 71%, 재생에너지 70%, 그다음에 새로운 신전원이 21%. 상당히 지금 이제 그 확실치 않은 엄청난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는 그런 국가의 백년대계 에너지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되면은 정작 탄소가 안 나오는 원전은 배제하면서 태양광으로 서울 면적 10배를 덮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태양광은 또 날씨에 따라서 들쭉날쭉해서 전력세 폭증에 대응하지 못한다.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보면 여기 사만에 보면은 재생에너지가 71%고 원자력이 6.1%. 그러니까 이게 무탄소 신전원이 21%고요. 요 부분이 이제 그 연료전지 같은 이런 것들을 여기에 이제 포함시키고 있다. 그런 얘기인데요. 지금 이제 이안에서는 동북아 그리드라고 그래서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이안에는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에너지를 수입해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2050년에 넷제로로 탄소 중립으로 가기 위해서 원전의 비중을 획기적으로 줄이면서 지금 약 20여기가 있는 원전 발전소를 9개로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를 71%까지 늘리면서 지금 재생에너지가 6%거든. 6%를 이렇게 71% 늘리고 원자력이 23%인데 6%로 줄이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부족한 원전은 중국이나 소련에서도 도입하는 그런 얘기도 거론이 되고 있고 또 불투명한 것은 무탄소 신전원, 무탄소 수소나 암모니아를 이용한 전원이 아직 기술도 개발이 안 돼 있는 부분을 여기 포함시키고 있다는 거. 그것이 4만에는 21% 포함되고 있다는 거. 이런 것 때문에 굉장한 불확실성 문제가 있고 또 단가 문제도 있고 원전이 가장 싸거든요. 지금 재생에너지 거의 3분의 1 내지 4분의 1 정도밖에 비용이 안 들기 때문에 그건 거의 이제 획기적으로 없애면서 단가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제 안보 문제도 있고 또 단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다 올라가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예컨대 뭐 지철 같은 자동차 같은 이런 에너지 다소비형 제조업 중심인데 과연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 등이 이제 대두가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지금 이렇게 나온 배경에는 글로벌하게 국제 시장에서 지금 이번에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서 2050년까지 넷제로 탄소 중립을 선언을 했고요. 트럼프가 탈퇴했던 이제 2015년에 체결됐던 파리 기후 협약에 다시 복귀하고 그에 따라서 유럽 연합도 미국에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탄소를 배출하는 상품들을 수입할 때 탄소 국경세를 부과한다고 그러고 유럽도 그에 맞춰서 2023년부터 탄소 국경세를 부과한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 부분이 어떻게든 좀 우리가 가야 할 길이긴 한데 문제가 원전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너무 높이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른 나라는 원전은 탄소를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원전도 함께 가는 중국이나 일본이나 다른 나라는 미국도 마찬가지로 원전과 함께 탄소 넷제로 탄소 중립을 가져가는데 우리는 원전마저 탈원전을 하면서 탄소 중립을 가져가려니까 재생에너지 에너지 공급이 안정되지 못한 재생에너지 비중이 엄청
넣는 그런 문제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것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도 시한 2030년까지 또 2050년에 탄소 제로고 2030년까지 단기 목표도 발표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또 우리가 얼마나 할 것인가 하는 것도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2030년 그 온실가스 감축 목표 NDC라고 그래서 이것을 국제기구에 제출을 하게 되면 이건 돌이킬 수 없는 지켜야 되는 것인데 국제적인 약속인데 유엔 기후 변화 협약의 당사국 총회에 제출하는 건데 이것을 지금 우리가 2030년까지 26.3%를 줄이겠다고 했는데 올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감축 목표를 더 올려달라 그런 압박을 해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올려주겠다 하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얼마를 가져갈 것인가 하는 것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현 정부는 정부 내에서 2018년 대비 최소 31%나 42.5%까지 감축률을 올려주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것이 이제 금년 6월에 발표되었던 2050년 탄소 제로 목표인데 그때만 하더라도 6월 달만 하더라도 태양광 풍력을 60%까지 얘기했거든요. 근데 지금 뭐 더 올려가지고 전국을 71%까지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때 당시에 석탄 발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결정을 석탄 발전을 폐쇄해야 되느냐. 지금 이제 보면 석탄 발전을 폐쇄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석탄 발전을 폐쇄하는 문제를 결정하지 못해서 이걸 결과적으로 정부에서 탄소중립위원회에다 넘겼습니다. 넘기면서 탄소중립위원회가 주로 환경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탄소중립위원회에서 석탄 발전을 2한 3한에 모두 폐쇄하는 걸로 이렇게 시나리오를 만들었습니다. 결국은 다음 정부에도 엄청난 부담을 주는 로드맵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서 앞으로 전기차 등 필수 원자재 값도 급등하면서 결국 인플레 공포를 키우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결국은 현재 20여기의 우리나라 원전 중에서 30년 뒤에는 2050년에 원전은 9기만 현재 24기입니다. 24기인데 9기만 남는다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다른 나라는 원전과 같이 특히 소형 원자로를 개발하면서 원전과 같이 탈원전 탈탄소로 탄소 중립으로 가는데 우리는 원전을 24기에서 9기로 줄이면서 탄소 중립을 가려고 하니까 재생에너지 쪽으로 또 아직 기술도 확실치 않은 새로운 신에너지로 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새로운 에너지와 신재에너지 합하면 거의 91% 수준이거든요. 이게 지금 거의 이게 보면은 재생에너지 71%에다가 무탄소 신전원이 21%니까 92% 수준 2%가 지금 이런 방향으로 가져간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전부 다 원전을 같이 가져가면서 탄소 중립을 하겠다. 왜냐하면 원전은 탄소를 발생시키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우리가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주요국은 SMR이라고 해서 소형 모듈 원전을 상용화에 나서는 한국은 이제서 예비 타당성 검사하고 있는 그런 수준이다 하는 그런 문제가 지적이 되고 있고요. 일본에서는 40년이 넘은 원전을 60년까지 쓸 수 있도록 연장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노원전 일본은 이 40년을 맥시멈을 했다가 최근에 안전심사를 통과하고 지역자치단체의 동의를 얻으면 최장 20년까지 더 늘려서 40 플러스 20 해서 60년까지 원전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원전을 폐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태양광도 거의 태양광 패널이 중국 패널을 쓰고 있는데 중국 패널이 원산을 뒤덮고 있는 상황인데 LNG도 대부분 다 터빈이 미국이나 독일이 96%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해외 외국에서 잔치판으로 만들고 있다는 얘기고요. 문제는 이렇게 될 경우에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면서 산업 경쟁력 추락이 불가피하다. 특히 그 철강 같은 경우에 철강은 이제 고로를 석탄을 떼서 고로를 지금 가동시키고 있는데 이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수소로 고로를 떼야 한다. 이런 문제가 기술도 기술이지만 비용이 엄청나게 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자동차 산업도 육성해야 되는데
자동차 사람이 전부 상당 부분이 반도체와 강판인데 반도체 전력 수급도 불투명하고 자동차 전력 산업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대충 나와 있는 하나가 철강 중 민간 기업 중 탄소 배출량이 가장 많은 곳이 포스코인데 포스코가 약 8,100만 톤을 배출하고 있고 현대제철이 2,200만 톤을 배출하고 있는데 이 고로 전체를 수소로 환원하는 경우에 이게 뭐 탄소 배출량이 수소를 환원하면 탄소 배출량이 획기적으로 줄지만 문제는 비용이 되겠죠. 비용이 엄청나게 지금 이제 비용은 철강협회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 수소 환원 제철 기술을 도입할 때는 비용이 무려 68조 5천억이 들어서 포스코 1개사만 보면은 포스코 하나만 보면 54조 원 정도 드는데 이 54조 원이 지금 완전히 어, 지금 뭐 엄청난 돈이죠. 그렇게 들어간다는 얘기고 지금 이제 그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30년 번 돈, 이 54조 원이 30년 번 돈이랍니다. 이 30년 번 돈을 쏟아부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포스코 같은 경우에 30년 번 돈을 쏟아부어서 수소로 이제 그 고로를, 고로를 이제, 해서 샘물을 녹이는 작업을 전환하면은 30년 번 돈 54조 원을 다 쏟아부어야 되는데, 그래도 그런 비용 감당이 쉽지 않다. 또 한국은 에너지를 많이 쓰는 업종이 주력 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주요 기업의 탄소 배출 부채인데 탄소를 정부에서 허락받은 것에 비해서 많이 배출할 경우에는 탄소 배출권을 사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현대제철이 1,571억 원, 기아자동차가 1,520억, 포스코가 786억 이렇게 전부 탄소 배출권을 사야 되는 기업의 부담입니다. 심지어 삼성전자도 할당 배출권보다 배출량이 많아서 사야 되는 삼성전자마저도 그런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중소기업은 탈원 전발 전기로 일상되는 지금 중소기업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다 혹은 임금 인상 주어 시간 때문에 다들 지금 적자 상황인데 바로 그냥 더 적자의 늪으로 빠지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고요. 이게 우리 주물이나 금형 등 뿌리 산업은 그냥 비싼 재생에너지로 어떻게 탄소 제로를 가져가느냐 이건 먼 달나라의 얘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결국은 국민 부담이 늘고 산업 경쟁력은 약화될 것이라는 것이 원자력 학회 시나리오입니다. 어, 지금 재생에너지 비중이 66%, 60% 되면은 전기요금 50% 오를 거고 90%가 넘었으면 80%가 오를 거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산림을 관리해서 온실가스를 흡수한다는 대책이 나와 있습니다. 이 앞에 보면은 산림을 관리한다는 얘기가 산림 가꾸기가 나와 있습니다. 산림 가꾸기에서 이만한 온실가스를 흡수한다는 얘기 나와 하나는 또 CCUS라고 해서 탄소 포집 기술인데요. 어, 카본 캡처라고 하는데 카본 캡처 기술을 이용해서 이만큼 또 합니다. 아직 이런 것들이 기술이 완전히 개발되어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흡수원의 산림을 가꾼다. 산림 가꾸어서 2,410만 톤에 2,470만 톤 내지 2,470만 톤의 수소를 흡수한다고 되어 있는데 문제는 최근에 태양광 한다면서 나무를 다 베내고 있거든요. 이 문제도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어, 산림 관리로 온실가스 흡수한다면서 태양광 산림에서는 또 무엇인가? 심지어는 최근에는 설치하느라고 산림에서 하는 정도가 아니고 30년 넘은 나무는 수소를 흡수하는 능력이 떨어진다고 해서 또 나무를 베내는 이런 상황까지 엄청난 그런 문제가 지금 얼마 전에 보도가 된 적이었습니다. 지난 5년간 산지 태양광 설치를 위해서 벌목한 나무만도 300만 그루가 넘고 지금 그렇게 해서 파헤쳐진 전국 산지 면적이 여의도 20배가 넘는다는 얘기예요. 이 태양광 벌목으로 산사태도 위험도 이만저만 아니다. 이 도대체 이런 태양광 벌목으로 산과 숲을 망가뜨리면서 동시에 숲을 키우겠다는 상충된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니 누가 믿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무지 그러니까
앞에서 거의 21%에 달하는 새로운 에너지원, 또 그다음에 재생에너지도 에너지 발전량이 뭐 금년 여름에 더우면서 드러났지만 발전 설비에 비해서 발전량이 11%밖에 안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몇 프로밖에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자 대통령이 그걸 다시 정정하라고 하니까 또 대폭 또 비중이 크다 이런 증가시키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큰 문제는 원전 발전을 7% 줄이면서 에너지 부족 문제가 생길 경우에 중국과 러시아에서 전기를 수입한다. 이런 보도가 보고서에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에서 에너지를 수입하고 중국에서 수입한다. 이게 북한을 통해서 전력망이 와야 하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안보상에 어떤 문제를 가져올 것인가. 완전히 우리 목줄이 중국과 러시아, 북한에 지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 거의 뭐 우리가 충분히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런 얘기를 지금 이 보고서에 시나리오에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담은 시나리오 탄소 중립위원 97명 중 산업계 인사 10명밖에 없고 대부분이 그다음에 산업계 인사를 10명이고 정부 관리 포함해서 한 19명을 제외하면은 89명이 19명이니까 79명이 주로 기후 환경 시민단체 연구소 출신들이라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러기 때문에 산업계 목소리는 형식적으로 반영되고 주로 기후 환경단체 시민, 이 환경 카르텔이죠. 카르텔들이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원전 없는 탄소 중립을 집착하나 하는 얘기인데 언론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장기 집권을 위한 에너지 권력 교체 시도다. 정치권에서는 태양광 풍력 사업 등의 친정권 인사들이 상당수 참여하는 건 무관치 않다. 얼마 전에 서울에서 태양광 조합에 문제가 된 친여 인사가 운동권이죠. 선발적 운동권 인사가 너무 많은 부패 부정 문제로 구속까지 된 적이 있죠. 그리고 이 환경 카르텔이라고 하는 이 태양광 설치한 사람들 20년 동안 적정 수익을 보장해 준다.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 설치하는데도 적정 수익을 보장해 준다는 그런 정책까지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환경 카르텔 문제와 무관치 않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걸 또 이번에 그 97명의 탄소 중립위원이 대부분 친정부 환경단체 출신들로 구성된 탄소 중립위원회 결정을 했는데 이걸 다시 시나리오 1, 2, 3를 가지고 비전문가 500명을 선발해서 한 달간 토론한 다음에 결정한다. 500명을 선발해 토론한다는 건 산업계에서는 결론 내놓고 형식적인 절차만 거치는 것이다. 위원회는 산업계, 노동계, 청년, 시민단체, 지방자치단체 등 심지어 15세 이상의 10대 청소년도 포함한 시민회의를 토대로 오는 10월 말까지 이걸 결정한 이 중대한 에너지 백년대회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정말 여러 가지 참 논란이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 중대한 문제를 비전문가들 500여 명의 그 시민회의라는 것을 구성해서 결정한다. 이런 결정하는 방식부터가 지금 많은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끝까지 환상 속의 뜬구름을 잡고 있다. 이런 얘기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제 바이든 행정부도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어, 선언하고 있고 유럽연합도 선언하고 있고 그런 반면에 중국은 아직도 개도국이니까 10년 더 연기달라고 그래서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미국과 유럽이 탄소 배출을 하는 상품이 수입될 때는 탄소 국경세를 부과하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글로벌하게 지구가 더워지고 있는 이런 문제 생각할 때 가야 할 길이 분명합니다만 그러나 다른 나라와는 달리 다른 데에서는 탄소를 하지 않는 원자력을 동시에 가져가면서 탄소 중립을 하는 데 비해서 우리는 원전은 폐기하고 환경단체들이 주로 특히 친정부 성향의 환경단체들이 많이 관여하고 있는 태양광 재생에너지 쪽의 비중을 71%로 늘리면서 더욱이 아직 기술도 확실하게 개발되지 않는 새로운 암모니아나 수소 에너지를 20%가 넘는 비중을 굉장히 많은
가져가는 불확실성을 안 가지고 있는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그걸 500명 넘는 비전문가 시민회의라는 것을 만들어서 국가 백년대계 에너지 정책을 결정한다는 이런 방식. 얼핏 보면 시민회의란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이런 중요한 문제는 전문가들이 탈정치적이고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전문가들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어제 발표된 탄소 중립 시나리오, 2050년까지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보면서 정말 우리나라가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나. 이런 것까지도 국가 백년대계인 에너지, 교육 전부 다 정치적으로 결정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어 오늘 간단히 말씀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